그 중요하다는 유튜브 하단 자막. 하지만 모션이 없이는 너무 심심하죠. 이렇게 띠용띠용 텐션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주의를 끌어주면 사람들이 내 영상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보도록 할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은 말 그대로 하단 모션 자막의 정석 강의입니다. 완전 초보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리고 초보가 아니더라도 가장 효율적으로 여러분의 편집 시간을 최단 시간으로 단축시켜줄 최적화된 자막 작업 프로세스 꿀팁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지금 당장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까지 누른 후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일단 구독부터. 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바로 컷 편집을 하고 기본 자막 클립을 생성해 줘야겠죠. 그런데 설마 아직도 직접 한 땀 한 땀 컷 편집을 하고 자막을 입력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이제 AI 세상입니다. 그리고 비싼 돈 주고 쓰는 프리미어니까 더더욱 AI 기능 써줘야죠. 자, 이렇게 AI로 자동으로 텍스트를 다 인식해서 생성해주고, 기본 컷 편집도 이렇게 한 방에 쫙 눌러서 끝내버리고, 자막 트랙도 이렇게 해서 한 방에 빵 다 생성해버리고, 기본 작업은 이렇게 AI의 도움을 받아서 간단하게 해버려야 합니다. 혹시 아직도 이걸 전혀 모르셨거나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직접 해보지는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신다면 반드시 이 영상을 먼저 꼭 봐주세요. 반드시요. 이제는 이게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기본 작업을 끝마치셨다면 이제 자막에 디자인을 입혀줘야겠죠. 자, 여기 생성된 이 기본 자막에서 맨 앞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예쁘게 디자인을 입혀보겠습니다. 우선 조금 액티브하게 강렬하게 하기 위해서 폰트는 롯데리아 찹땡겨체로 해주고, 크기도 좀 이렇게 적당히 키워줄게요. 높이도 조금 조정해줄게요. 이제 그라데이션이랑 외곽선을 줄 건데, 나는 디자인 감각이 꽝이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좋아하는 색으로 디자인하지 마시고 핀터레스트 같은 사이트에 가셔서 그라디언트 서브타이틀 디자인 이런 식으로 치면 참고할 만한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꼭 그냥 하지 마시고 이런 레퍼런스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저는 여기 요 헬로 버디 요게 이쁘네요. 위에는 노란색, 중간은 주황색, 밑에는 핑크색, 그리고 하얀색으로 외곽선을 칠해줬네요. 자, 요런 디자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가보면 자, 필 부분 요거를 지금 솔리드로 돼 있는데요. 리니어 그라디언트로 해주고, 자,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서 여기를 하나 더 붙여주는데 위치를 가운데 줄 거니까 50. 자, 맨 위에 컬러는 노란색으로 해주고 가운데는 주황색, 그리고 맨 아래는 핑크색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약간 핑크를 이렇게 올려줄게요. 좋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스트로크를 하얀색으로 돼 있는데 지금 좀 더 두껍게 8 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섀도우가 조금 진하게 들어있는데요. 거리는 가운데로 딱 붙여주고 뿌옇게 하는 맨 아래에 이거를 조금 뽀샤시하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오페시티 지금 100으로 돼 있는 걸 좀 줄여서 50% 정도로 가볍게 해줄게요. 자, 어때요? 예쁘게 잘 나왔죠? 좋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얘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막들도 다 예쁘게 같은 디자인을 입혀줘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막에서 여기 트랙 스타일이라는 걸 보면 여기가 넌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측에 플러스 버튼 보이죠? 자, 이걸 누르고 크리에이트 스타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금 작업한 이 자막 스타일을 나만의 텍스트 스타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하단 옐로 핑크 언더바 1 이렇게 저장을 해줄게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하단 옐로 핑크 언더바 1 이렇게 생긴 거 보이시죠? 자, 여기 트랙 스타일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다른 클립에도 이미 이렇게 스타일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하단 자막에다가 띠용 하는 바운스 모션을 넣어주려고 하는데요. 역시 이번에도 맨 앞에 있는 이 자막 클립 하나를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클립에다가 모션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펙트 컨트롤 패널을 열어보는데 어라? 다른 클립을 눌렀을 때는 이렇게 모션의 포지션, 스케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자막은 이게 나오질 않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해준 서브타이틀 클립이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 모든 자막들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위쪽에 그래픽스 앤 타이틀즈에 가셔서 아래쪽에 보면 업그레이드 캡션 투 그래픽 이라는 게 보이는데요. 요걸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있던 자막 클립들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걸 클릭해 보면 짜잔, 이렇게
포지션 스케일을 편집해 줄 수 있게 이펙트 컨트롤의 항목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걸 띠용 하고 하기 위해서 스케일 값을 변경을 해줄 건데 이걸 이 기본에 있는 스케일을 이용해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펙트 창에서 트랜스폼이라고 치면 비디오 이펙트 디스톨트에 있는 트랜스폼 이 효과가 나오는데 이걸 드래그해서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펙트 컨트롤에서 이 트랜스폼을 조정해서 모션 효과를 줄 겁니다. 왜 기본 벡터 모션의 스케일을 쓰지 않고 이걸 쓰느냐? 요건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스케일 값을 이렇게 하단에 있는 채로 바로 움직여주면 이렇게, 자, 여기 십자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 화면의 이 중앙점을 기준으로 해서 스케일이 이렇게 작아지면 여기로 가까워지죠. 작아졌다가 커졌다 해서 움직이는 효과가 이렇게 나기 때문에 이 스케일 모션 작업을 할 때는 이게 하단 자막이지만 얘를 가운데로 올려준 다음에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이 텍스트가 정확하게 가운데 있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 아래쪽에 세이프 마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보이시죠? 요걸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수평수직의 위치가 정확하게 보이시기 때문에 요걸 켜고 위치를 맞춰주고 이걸 다 했으면 다시 요걸 꺼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텍스트가 가운데 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다시 얘를 클릭하고 이 플레이 헤드가 클립의 맨 앞에 있는 상태에서 트랜스폼의 스케일을 이 스톱워치를 눌러서 켜줍니다. 그러면 여기 키프레임이 생겼죠? 이 상태에서 키보드의 오른쪽 화살표를 하나, 둘, 셋, 넷, 5번 눌러서 5프레임 이동시켜 주고요. 여기서 스케일을 100에서 105로 키워줍니다. 띠용할 거기 때문에 스케일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게 해줄 거예요. 자, 105하고 이 이후에는 3프레임씩만 이동하면서 스케일을 변화시켜 줄 거예요. 하나, 둘, 셋. 자, 105 다음에는 90. 또 하나, 둘, 셋. 이번엔 105, 103. 하나, 둘, 셋. 이번엔 95. 하나, 둘, 셋. 101. 그리고 하나, 둘, 셋. 닫고 100. 그러니까 숫자가 처음에 100이던 게 105로 커졌다가 90으로 줄었다가 103, 95, 101, 100. 진폭이 105, 103, 101, 100 이렇게 점점점 줄어들면서 수렴하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이렇게 띠용 하는 모션이 들어갔죠. 그런데 모션을 좀 더 고급진 느낌을 주기 위해서, 자, 여기 꺽쇠 있는 데를 열어보면 스케일이 이렇게 직선으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 키프레임들을 다 선택을 해주고 키프레임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이 아래쪽에 보면 리니어로 되어 있는 걸 오토 베지어를 딱 눌러주면 어때요? 이 직선으로 되어 있던 변화가 곡선으로 부드럽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키프레임들도 방금은 딱딱한 각진 다이아몬드였던 게 이렇게 동그랗게 변했습니다. 그러면 미세하지만 좀 더 부드럽고 찰지게 모션이 변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트랜스폼의 아래쪽에 보면 셔터 앵글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 값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180으로 해주면, 자, 확대를 좀 해볼까요? 이렇게 움직일 때 모션 블러가 자연스럽게 생겨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아까 여기 기본 벡터 모션의 스케일을 쓰지 않고 트랜스폼 이펙트를 쓴 이유인데요. 트랜스폼 이펙트를 쓰면 이 셔터 앵글 값을 넣어줘서 자연스럽고 고급진 모션 블러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션 작업을 해줬는데 우리가 만드는 자막이 지금 뭐죠? 하단 자막이잖아요. 얘를 이렇게 아래로 가져와 주면 움직임이 어떤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화면의 이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해서 스케일이 변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 트랜스폼 이펙트의 바로 아래에 보면 앵커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케일 변화의 기준점인데요. 960에 540, 그러니까 이 화면의 이 가운데 여기 십자 동그라미 보이시죠? 자, 여기가 기준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자, 요걸 이 자막의 가운데까지 아래로 내려주면 됩니다. 자, 540을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다 보면, 자, 여기 십자 동그라미가 위에 있던 게 하나가 더 생겨서 내려가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문제는 얘를 내리면 자막 텍스트가 위로 올라와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얘를 쭉 밑에까지 내려줄게요. 여기까지 내려줬습니다. 자, 980까지 내려왔는데요. 이번에는 아래에 있는 포지션, 이 자막의 포지션의 Y좌표를 여기랑 똑같이 맞춰주면 됩니다. 지금 위에가 980이니까 아래 980을 직접 치셔도 되고 이렇게 그대로 드래그해서 내려주셔도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이 십자 동그라미가 짠 하고 만나면 됩니다. 지금 약간 차이가 나죠? 980, 981인데 980으로 똑같이 맞춰줍니다. 자, 그리고 나면 어때요?
우리가 원래 아까 가운데서 했었던 것 같이 이 텍스트의 요 가운데 점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모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스케일이나 로테이션처럼 화면의 중심점을 기준점으로 모션이 일어나서 하단으로 자막을 옮겼을 때 이 모션이 틀어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앵커 포인트와 포지션을 조정하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완전 꿀팁. 자, 이렇게 공들여서 정성껏 만든 나의 모션을 다른 자막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줘야 되잖아요. 물론 이걸 이 트랜스폼 부분을 선택해서 컨트롤 C를 누르고 이 클립을 누르고 컨트롤 V를 눌러서 복사해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이번만 영상 만들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정성껏 만든 이 트랜스폼, 이걸 나만의 모션 프리셋으로 저장해 두면 나중에 다른 영상 작업을 할 때도 쉽게 모션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트랜스폼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세이브 프리셋이라는 게 보이죠. 이걸 누르고 프리셋 이름을 하단 자막 띠용 나타나기, 이런 식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타입은 기본이 스케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하면 클립의 길이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아래에 있는 앵커 투 인포인트, 이걸 선택해 준 다음에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펙트 창에서 프리셋을 열어보면 이렇게 하단 자막 띠용 나타나기 라는 게 생겨 있어요. 나만의 프리셋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럼 이걸 여기 아무것도 없는 이 자막 클립에다가 드래그해서 딱 얹어주면 이렇게 모션이 적용이 됩니다. 자, 컨트롤 G 눌러서 없애주고 처음 만든 이 자막 효과도 없애준 다음에 이 모든 자막 클립들을 선택을 해주고 여기다가 이걸 드래그해서 착 얹어주면 한 방에 모든 자막들에다가 이렇게 모션 프리셋을 적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한 방에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도 예쁘고 찰지고 쫀득한 모션의 하단 자막 쉽고 편하고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이 진짜 도움이 됐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근사한 꿀팁들을 계속해서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와 댓글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